자,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보시면은 누적 수익 범위가 82%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느냐? 가져갈 수 있었죠. 역순으로 볼까요? 10월 6일 날 15만 4천 원, 그리고 15만 7천 원, 10월 10일 날 15만 8천 원, 10월 17일 날 16만 원. 여기서부터 이제 16만 원, 17만 원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10월 3일 10시 45분에 20만 6천 원까지도 편입. 당일날도 3% 이상 수익이에요. 20만 6천 원 편입하고도 고점이 21만 3,500원입니다. 너무해. 이거를 문자 받는 내역으로 이제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월 6일 15만 4천 원부터 해서 쭉 16만 원 뭐 이렇게 10월 17일 10월 중순 이후에 16만 원대 그리고 17만 원까지 또 18만 원대 그리고 18만 원대 중후반 또 19만 원 그러고 나서 20만 원 이렇게나 많이 야간 그 방송국에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내일장 공략주입니다. 이렇게나 많이 개장 전에도 이렇게나 많이 10월 달에 뭐 자주 만약에 개장 전 종목으로 안 올라갔더라도 유료방에서 계속 매수자인 아까 문자 보셨잖아요. 뭐 종목마다 저렇게 다 뿌릴까? 그러지 않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종목 위주로 뿌리겠죠. 대박이죠. 포스코 케미칼 밑으로 있는 종목 중에 상승률이 밑으로 있는 종목 중에 SK이노베이션, LG 에너솔루션, LG화학, 삼성 SA 이 종목군들이 포스코 케미칼보다 시가총액이 더 큰 종목들이에요. 당일의 변동률, 수익률, 윗방향의 수익률과 누적 수익률 봐보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 선배분들 포스코 케미칼 10% 9월 14일 안 부러우세요? 저라면 부러울 텐데. 시가총액 16조를 훌쩍 넘긴 시가총액 18위에 놓여져 있는 실적이요. 무지하게 좋게 나왔다면서요. 네, 맞아요. 실적이 무지하게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실적이 주가에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반영이 됐습니다. 이미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데 그것을 저평가라고 이야기하고 논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고평가인데 왜 사냐? 성장성이 부각이 되어져 있고 그 뭐 성장성 부각된 것만 잘못됐다가는 그것만 부각됐다면 잘못됐다면 어떻게 돼요? 잘못되면 네이버 카카오처럼 고점 대비 60% 70% 가까이 밀리잖아요. 당연히 그건 싫으시잖아요. 당연히 그건 싫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 응?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메이저들의 동향에 따라서 움직이면 돼요. 심리적인 부분은 명분이니까 그 명분이 있느냐. 실적에 대한 명분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내용에 대한 명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급이 완벽하게 들어와 주는 흐름으로 연출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 수급 범위의 변동성과 함께 우리가 움직이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가 됐단 말이에요. 분기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 1조 돌파. 분기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 1조 돌파. 분기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 1조 원 돌파. 근데 시가총액은 지금 기준에 16조, 16조, 17조. 오늘 뭐 급격히 올라왔으니까 17조. 저평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긍정적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대처해야 될 거는 명확하게 대처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뭐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못 빠져나온 이유들이 뭐예요? 못 빠져나온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단 한 가지. 처음 접근했을 때 얘가요 끝내줘요. 얘가 100만 원 갈 거예요. 뭐 응? 그런 기준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처럼 아니 고점 형성했잖아. 우리처럼 고점 형성했으면 기술적으로 어차피 지금도 이제 그 심리적인 면의 수급에 의해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형성이 됐다. 그렇게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술적인 부분이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꼬여져서 꺾인다면 그러면 차익 실현하고 나와야 되는데 오늘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두산 에너빌리티죠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예를 들어서 폭등이 났어요. 25%까지. 근데 그 다음날 막 9%씩 빠져. 수급 보니까 수급 산 건 하나도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어떤 종목을 설정하실 때에도 명확하게 근거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좋다. 오케이 좋지만 주가에는 다 반영돼 있다. 13조 7,696억의 양극재 수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3609 계약이기 때문에 연단이 4조짜리고 기존에 이제 납품 범위 기준 거래처 뭐 이런 기준점까지도 포함을 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뭐 주가가 여기서 무조건 더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엔 무리수가 있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제 메이저들이 돈도 유입이 되고 있고 섹터에도 2차전 섹터에도 유입이 되고 있고 그 시가총액 순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비중도 올라가겠죠. 그 수급 범위가 이제 들어온다는 그 수급 범위가. 그 수급 범위를 우리는 이해를 하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여기서도 폐배터리 관련해서 잘 생각하세요. 8월 17일 날 새벽이면 날라다녀. 넌 뭐니? 폐배터리. 8월 17일부터 해서. 그러니까 성일하이텍이 같이 그 신규 성장주 기준에서 걔도 같이 움직여. 넌 뭐니? 나도 폐배터리야. 그러니까 코스모 화학이 또 움직여. 넌 뭐냐? 코스모 화학도 폐배터리래. 폐배터리 자체는 진입 장벽이 없어요. 진입 장벽이. 그럼 폐배터리 기준은 뭡니까? 미국이 중국발 원자재를 못 쓰게 한 거. 그게 폐배터리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그 원자재를 어디선가 북미 쪽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그 루트가 없단 말이에요. 공급망, 응? 또 공급받을 유통망이 없단 말이에요. 유통망이 없는데 너나 나나 이제 뭐 정부의 입김이 있어서인지 하여간에 전남 도청까지도 폐배터리 사면 내가 앞장설게.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 내가 할게. 뭐 현대차 기아도 야 폐배터리 내가 할게. 삼성 SD도 내가 할게. 근데 실체는 없어요 사실. 진입 장벽도 없고 폐배터리 수거에다가 뭐 쓰겠다. 기술력 일부는 필요하지만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포스코 케미칼도 나도 폐배터리 얘기를 하는데 그 폐배터리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렇게 자체적인 공급망을 가지고 있다. 수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다른 쪽은 원자재를 못 구하는데 얘는 구한다 이거야. 얘는. 그 얘가 많이 구해서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다른 쪽이 버벅일 때. 그래서 원래 있던 LG에너지솔루션 그 고객사 대비해서 여러 군데서 주문이 오다가 들어올 수 있다. 매출처의 다변화가 될 수 있다. 이게 메이저들의 매수 강도를 불러일으킨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이제 IRA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법안의 가장 큰 수혜가 사실은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이때 당시에 주가 14만 원, 15만 원 뭐 이렇게 했을 때 결론적으로 주가가 20만 원을 목표다. 최고점이 그때 18만 8,500원이에요. 18만 8,500원. 그런데 거기서부터 18만 8,500원 찍고 9월 이때 이후에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21%. 한 4거래일 5개월 만에 5%씩, 15%씩 폭락이 나와요.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일단은 그냥 잘라내야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 뭐였어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 7월 28일 날 9조 원짜리를 20% 땡겨갖고 11조까지 주가 시가총액을 만들어놨을 때 그때 나온 게 GM사의 14조 수준 공급계약 체결 그런 내용들 반영됐죠. 폐배터리 실적 하여간 다 반영이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도 저평가가 아닌 것은 누구나가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명분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죠. 지금처럼. 폐배터리 관련해서 실질적인 폐배터리가 아닌 실질적인 중국에 대한 제재를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미국이 이제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포스코 케미칼은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래서 주가가 푹 하고 미끄러질 때에는 저평가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프리미엄과 이슈를 가지고 들어간 거니까 꺾여져 버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 나오는 거예요. 에코프로 꺾여 확 빠져나오는 거예요. 금양이 꺾여 도망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냥 야 이게 끝내주고요. 얘가 폐배터리고요. 얘가요 3분기 실적이 1조를 넘겼어요. 매출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다 반영돼 있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시면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주가가 눌려져 있을 만하면 튀어져 나오는 게 제너럴모터스의 9월 20일자에 미팅이 있었다는 거야. 이야, 그러면 제너럴모터스사에도 제너럴모터스사에 이어서 포드 죄송합니다. 포드 쪽에. 포드에도 더 큰 규모를 납품하는 거야? 이런. 대박인데. 저평가야 아니야. 저평가는 아니라니까. 그래서 맹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이라고 표현하면 요즘은 또 안 된다면서요. 어찌됐건 주린이 분들이 맹신을 합니다. 이런 보도자료나 누군가가 이거 사세요? 샀어. 이거 왜 사요? 왜 좋아요? 그 보도자료 읽어주면은 우리 선생님 되게 똑똑하다 그래. 똑똑하긴 개뿔 이거 분석할 내용 분석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안 돼. 윤정도도 이걸 분석할 수 없어요. 나와 있는 내용을 해석해 주는 거지. 실리콘 응급제가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70%대로 추산한다. 방송 나서 이걸 떠들면 여러분들 박수치고 와 우리 선생님 되게 똑똑하다 그러잖아. 이거 다 증권사 직원분들이 분석하는 거를 훔쳐다가 말도 안 하고 쓰는 거 아니에요. 윤정두가 얘기했잖아. 저는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그렇게 체계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블룸버그 단말기나 이런 게 없어요. 블룸버그 단말기 우리가 2007년도에 연구원들 공부시킬 때 단말기 한 대에 400만 원씩 주고 썼단 말이에요. 통신 비용을. 그럼 거기에 모든 통계 자료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런 걸 보고 분석을 하는 건데 그런 데이터도 없이 내가 뭘 분석을 해 얘를. 어떻게 분석을 해. 그 전 종목을 그런 뻥쟁이들한테 막 포장해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그거에 속지 마시고 또 그걸 들으셔도 냉정하게 판단하셔야지. 네이버 카카오 치면 검색만 해도 다 나오는 내용들을 맹신을 한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성적순이 좋은데 끝내줘요. 왜? 내가 샀으니까 더더욱 믿겨.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고 비중을 채우고 있고 이미 다 채워놨고 앞으로도 더 채울 것인데 다만 꺾여지는 흐름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때리고 나올 거다 우리는. 대신에 지금처럼 2차 전지의 흐름이 예전에 제약바이오 테마 못지않게 그 이상의 강세를 이렇게 나타내주는 흐름이라면 모든 돈이 쏠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10월 6일 154,500원? 허허. 이게 다 문자 내용이에요. 채팅방에 올려드린 유료방에 올려드린 문자 내용. 매직 계산기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매직 계산기만 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되고 164,500원? 15만원, 16만원, 15만원이 깨졌었단 말이죠. 근데 윤정도는 편입의 기준 가능하다. 저평가 아니라며. 그렇죠. 저평가 아니야. 근데 내리사. 주가가 깨지는데도 내리사요. 주가 조정받는데도 내리사. 그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주가가 왜 밀렸지?
왜 밀려? 시장이 밀리니까 밀렸을 뿐이지 수급은 오히려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15만 원,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 19만 원 옆에서 이게 끝내주고요. 폐배터리가 여러분 놀고 있네. 그러고 있다 또 옆에서 이게요. 뭐 포드사에 그럼 명분 되죠. 그거는 명분 되죠.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저평가야. 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MS사로부터 돈을 유치해 왔다라는 건 대단한 거지만은 뭐 유치한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MS사로부터. 근데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요. 코스닥 그 1차 벤더들한테 예? 납품기일이나 이런 거 좀 빨리 좀 잘 맞춰주고 그리고 원활하게 그 부품 납품 잘 하라고 삼성이 지분 취득해서 같이 생산시설 지원해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시가총액 뭐 2천억, 3천억인데 삼성그룹이 뭐 400억, 500억씩 막 투자해버리는. 그럼 2대 주주야. 그 물량 안 나오겠지. 1대 주주 물량도 안 나오겠지. 그럼 막 폭등 나와야 되잖아. 절대 안 나옵니다. 그렇게 막 지저분한 이 비이성적인 주가 그룹이 나오는 것을 메이저들 입장에서 싫어하죠. 그럼 조정하는 방법 많아요. 주가가 막 비이성적으로 올라오면은 대주주가 까버리면 돼요. 그잖아요. 그래도 경영권 유지되니까. 우지분 충분하고 뭐 장래에서 50% 사갖고 들어온대? 아니잖아. 포스코 케미칼의 흐름은 그래서 이렇게 매직 계산기에서 계속 매수세를 들이면서 이거 잘 보세요. 거래가 밑에 보면은 거래가 수반돼 있어요, 없어요? 거래가 수반돼서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자,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똑같은 2차 전지인데 저 당시에 9월 중순 이럴 때 예를 들어서 거래대금도 같이 넣고 보고 요때의 기준이죠. 그러면 01 6월까지 나오고 뭐 어쨌건 0090 7월 뭐 한 요 정도에서 볼까요? 요 정도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8월부터 봅시다. 8월 이제 중순부터 폐배터리 관련주 새, 빛, 캠, 세비캠, 빛, 세비캠 잠깐만 빛, 캠 8월 중순부터 폐배터리 관련주로 세비캠이잖아요. 이게 어때요? 거래대금이 9월 달에 지금도 아니 이걸 가지고 나는 가장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이 과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욕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혼이 나야 된다니까. 윤정도한테 혼이 나야지. 8월 중순에 세비캠 저 보세요 한번. 미친듯이 올라가잖아요. 6만 5천 원에서부터 18만 원까지 200% 수익 났잖아. 200% 수익 났으면 맛있게도 얌얌 쩝쩝 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윤정두가 이거 수익 안 냈을까 봐 세비캠 수익 냈잖아요. 윤정두가 수익 냈다 그러면 야 모든 거 수익 난 건 다 네가 냈냐? 제가 다 냈어요. 지금도 우리 VVIP 회원님들도 라이브 방송을 보실 텐데 뻥칠 수 없잖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하루 거래대금 1,000억이에요. 이 빨간 색깔 줄 있죠? 응? 이게 하루에 거래대금 1,000억이라고. 우리는 1,000억 넘기면 들여다본다 했어 안 했어요? 했죠. 1,000억 넘기고 어떠면 들여다봐요? 1,000억을 넘기고 거래대금 1,000억 넘기고 양봉이면 들여다본다. 1,000억을 넘기고 양봉이면 들여다본다. 이야 대박이네. 초대박이네.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거래가 둔화되죠. 응? 또 거래가 실리면서 무너져? 그럼 더 땡큐지. 거래가 실렸는데 오르는 게 아니라 무너져? 땡큐지. 그런데 희한한 게 보시면 이만큼의 거래가 급격히 사라집니다. 왜 그래요? 그걸 고빈도 거래라고 합니다. 매수매도 그 뺑뺑 돌리고 있으면 그거를 거래량 터졌다고 여러분들 보고 매수를 하라는 거야. 전부 물량받자. 근데 이거를요. 이게 일봉이잖아요. 이걸 주봉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월봉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분봉도 이래요. 똑같아요. 분봉에서 이런 흐름인데 굳이 들어갈 일이 있어요? 분봉은 들어갈 일이 있어요. 왜? 빠르게 결정이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바닥을 인식을 했어요. 분봉에서. 그럼 요 바닥 대비 거래가 없더라도 2%. 근데 거래가 아예 없을 때는 안 되지. 이렇게 거래가 하루 거래 대금을 충족을 시킨 이후에 이거 뭐 빠져나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밀려. 그리고 결론은 오늘 안으로 이 결정이 끝나. 분봉으로 놓고 보면 오늘 안으로 끝나. 근데 내 성향하고 맞아. 그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월봉이야. 일주월봉인데 이게 언제 터질 줄 알고 이걸 편입을 하나? 가끔 그 정신 나간 친구들이 여러분들께 사라 그러잖아요. 황금 대바닥 주라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죠? 이거 가지고 계신 분 많아. 왜? 여기서 다 물렸으니까. 이거 외국인가 하나도 안 샀는데, 여러분들이 다 사준 거 아니야. 꿈만 가지고. 그럼 이걸 지금도 갖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걔네는 기본적 분석도 못하고 기술적 분석도 못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예요. 얘만 그래? 세비캔만 폐배터리예요? 폐배터리 그러니까 바로 또 누가 신규 상장주에 같이 움직이니까 썽이라이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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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도 뭐 따블 났잖아요. 근데 거래가 어떻게 돼? 갑자기 급격히 없어지죠 거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안 쳐다본다니까. 우리도 빼고 나왔잖아. 이번에 들어간 거 손절하십시오. 그냥 단타 여기서 거래 터졌으면 뻗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래가 터져 안 터져? 안 터지잖아. 손절이지. 그 다음에 2차 전지 딱 불거뜨린 게 뭐예요? 코스모 화학. 거래대금 어때요? 급격히 줄었죠. 9월 14일 이후에 시장 조정 받을 때. 시장 조정 띠용 받을 때. 조금 전에 종목군들도 시장하고 같이 보여드려요. 띠용. 그 시장이 반등하거나 말거나 그냥 못 움직여. 왜? 원래 고평가였으니까.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쌓인 거였으니까. 그 한번 본물 터지니까 끝난 거지 뭐. 그에 반해서 이제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거래대금이 어때? 많이 둔화됐어. 그래서 우리가 비중을 많이 못 실은 거야. 15%씩 채우던 에코프로를 5%만 딱 채우자. 10월 달에. 그랬더니 그냥 날라다녀. 그럼 얘의 차이는 뭐냐? 거래대금 죽은 거 똑같이 죽은 것 같은데 얘의 차이는 뭐냐? 수급이 들어옵니다. 수급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 7%까지 수급이 들어왔었어요. 7%까지. 그래서 그 수급 범위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면 이렇게 지금은요 다시 좀 이제 그 줄어들었는데 누적적으로 7월 이후에 7% 수준의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작은 것 같죠? 안 작아요. 7월 이후에 7% 정도의 수급이 들어와 있는데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시장도 많이 밀리긴 했지만 수급이 그렇게 꼬여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사실상은 이 정도 수급에 저 정도 조정을 받는다. 그래서 편입의 유지는 가지고 갔대. 거래도 제한적이고 이래서 놓아준 거죠. 이제 맨 마지막 자락에 이제 그래도 여긴 수익은 잘 냈어요. 여긴 수익 잘 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11만 원, 12만 원 수준에서 40% 수준까지 올랐어요. 얘도. 이제 본격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거래 대금은 제한적이지만 누적 수급이 외국기관 쌍끌이로 한 17%, 18%가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조정 구간 속에서 일단은 5만 원 이탈 범위에 들여다보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본격화한 건 뭐예요? 본격화. 포스코, 케미칼, 이게 본격화된 거고. 수급도 수급대로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들어왔죠. 수급도 수급대로 미친 듯이 들어오고, 뭐 소나 모멘텀 차트도 여기서 계속 매수장이 나와요. 엄청나죠. 캔들 패턴 뭐 장악형부터 해서 다 뜬 거예요 이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가장 최근에 그래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2주 전 목요일을 했는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우리 들어간 거예요. 15만 원대, 16만 원 뭐 이 수준에서.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하고 차이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수급, 두 번째로는 거래대금, 또 혹은 첫 번째로는 변동성 종목의 거래대금, 거기에 이왕이면 메이저들의 수급, 메이저가 없으면 흔적이라도 남아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결론적으로 포스코케미칼은 거래대금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저 바닥에서 돌릴 때 양봉 돌릴 때 어금니 앙당 물고 편입 설정 범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라고 그 10월 25일 날 39.46. 응? 어디서부터 9월 말 10월 저점에서부터 40% 수준. 응? 7월 28일부터 해서는 74.47. 근데 이게 더 올라갔죠. 수급 봐봐요, 수급. 수급 봐봐요, 수급. 수급을 봐보세요, 수급을. 거기에 거래량 터져 있죠? 이걸 왜 못하시나? 이걸 왜 못하세요? 결론적으로 저 고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17만 7천 원, 뭐 18만 원대 저 고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수급이 눈에 띄게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응?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9월 말에 무너져 내릴 때 포스코케미칼 아니 과연 어디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14만 원의 줄 딱 꺼드린 거예요. 14만 원. 그때 당시에 수급 범위랑 뭐 비슷한 범위입니다. 아니 기술적 분석 말고 펀드멘탈 분석은 안 하네. 아니 펀드멘탈이 뭐 갑자기 뭐 좋아져서 쭉 올라가고 갑자기 나빠져서 쭉 내려왔나? 어? 어차피 프리미엄이 붙은 종목이라 기술적 분석하는 게 옳죠. 그래서 과거의 기준을 놓고 미래를 보는 거죠. 수급이 더 들어오면 괜찮다. 돌릴 거다. 수급이 꼬여서 지금 일부 꼬였는데 이 정도는 낙폭과대 아니냐. 그런데 더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의 영향이든 업종의 영향이든 뭐 더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후행성으로라도 수급이 다시 튀어나와요. 결론적으로 이 흐름이 상승 형태 확인형 변형형의 흐름이 2차전지 대형주에 다 똑같이 나오고요. 수급 범위가 2차전지 대형주에 다 똑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매집 규모가 5,700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5,700억. 우리나라에서 쌍끌이 매수 네 번째로 많이 매수했습니다. 4월 말 기준, 4월 말 이후의 기준. 이 정도는 도서자료 2008년도 도서를 이렇게 써서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결론적으로 이 포스코케미칼의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를 10월 6일 날 15만 원대 할 때요. 15만 원대 할 때. 목표 주가 19만 2천 원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정신 나갔네. 15만 원. 아니 이번에 15만 원 깨고 내려갔다가 돌려가지고 15만 4천 원인데 목표 주가가 19만 2천 원이에요. 정신 나갔네. 윤정도 이런다고. 외국기관이 3.23% 매집을 했는데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대형주라서. 평균 단가 14만 7,500원인데 15만 원을 깨고 내려왔어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해서 15만 원 돌릴 때 편입을 했는데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하니까 19만 2천 원까지 나와. 지금 보니까 웃기죠. 21만 3,500원 찍었는데 한 달 만에. 한 달도 안 됐잖아. 21만 3,500원 찍은 게 한 달도 안 돼요. 근데 저 당시에 저렇게 15만 4천 원 이탈된 15만 원 이탈된 종목 돌려서 15만 4천 원일 때 생각해 보세요. 한 4만 원 오른다고 치면 30% 오를 거다. 언제요? 언제요? 뭐 이렇게. 코리아 천스님 거의 한 달이네요 하셨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빠뜨려진 부분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자고. 다시 갖고 올 테니까. 복사해서 포스코 케미칼에 지금 이제 차트는 이거 다 보여드렸잖아요. 차트 다 보여드렸으면 맨 밑에다 그러면 한번 넣어봅시다. 다 공부 끝나고 한번 더 볼 테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이 안 나는 이유가 다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윤 정도의 이 노하우는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35년 주식하면서 그 증거 자료는 뭐가 있어요? 증권사 카드가 지금 있잖아요. 럭키증권 카드가 있잖아요.
실물 카드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이나 뭐 있으면 채팅방에 올려놓으세요. 같이 들여다보면 되니까. 왜 여러분들이 고생하는지 그 종목을 끄집어내서 그냥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유튜브 채팅방이든 라이브 방송 채팅방이든 카톡방이든. 결론적으로 이 매집이 돼 있는데 이 오른쪽 화면은 도서예요. 이게 도서 자료라고. 2008년도 도서 자료. 지금 여기 보시면은 10월 19일 날 주봉 차트를 놓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남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오른 거라고. 아니 다 오르면 개뿔 뭘 다 오르나. 이제 시작인데. 누적 수급 뭐 여기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만만치 않은 누적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저 부분에 계속 커지죠. 상승형태 확인형에. 캔들 하나만 가지고 떠야 되는데 저 부분은 우리가 삼선 전환도를 배웠기 때문에. 유니드요? 예, 요거 끝내고 유니드 바로 전략 해드릴게요. 전략. 지금 참 진짜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답변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죠? 유튜브 채팅방에 유니드 이렇게 올려주신 거 아니에요. 유니드 봐볼게요. 이거 보고.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캔들이 아이고 뭐 점점 커지네. 상승형태와 그냥 띄워놓고 점점 커지네. 이게요. 요게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요 내용은 시중에 없는 내용이에요. 저 내용을 교육해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그거란 말이죠. 5에서 10거래일 이렇게 해놨는데 5에서 10거래일 이상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 당연히 어느 종목이든 반등이 나오겠죠. 계속 하락만 한다면. 그게 아니라 추세적인 하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뭐 급락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요 범위 내에서 뭐 양봉도 나올 수 있고 음봉도 나올 수 있고 요 흐름 속에서 저점을 좀 인식하고 돌려야만 상승 형태 확인형의 기준이 된다. 그게 보통 5에서 10거래일 정도를 놓고 보실 수 있다. 이게 이제 2015년 이전입니다. 2015년 6월 달에 상한가 제도가 30%로 바뀌어요. 상한가 제도가. 그렇게 되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윤정도는 3에서 5거래일로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러면 5에서 10거래일은 어떤 기준이 있느냐? 없어요. 400년 전에 혼마가 캔들을 만들 때 저렇게 잡아놓질 않았고 80년대 중후반에 이걸 전 세계적으로 300년 된 거를 전 세계적으로 뿌린 스티븐 니슨도 뿌리기만 했지 그 이상의 전략을 보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윤정두가 이렇게 지정을 해드린 거예요. 5에서 10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 범위가 지속이 돼야 바닥 인식을 잡을 수 있다. 두 번째 기준은 3에서 5거래일인데 그만큼 변동성이 커졌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이제는 HTS를 활용하게 되고 거래 규모가 터졌다. 그래서 3월에서 5거래일. 그게 2015년 6월 상한가 제도가 바뀐 거. 그리고 1에서 3거래일을 또 지정을 해줍니다. 그건 언제예요? 2020년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2020년 3월 이후에. 2020년 1월 2일이 역사적인 날입니다. 2020년 1월 2일이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의 마지막 5조 미만의 거래대금이에요. 하루 거래대금이 유가증권 시장에 5조 미만인 날들이 많았는데 2020년 1월 2일 마지막 5조 미만의 거래대금이 터지고, 그리고 딱 1년 후에 2021년 1월 11일 날, 1년 후에 1월 11일 날 얼마? 44조 4천억, 10배 가까이 터집니다.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하루에도 그런 경우들의 종목군들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양지사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하루에 장 막판에 저점 대비 60% 이상 올려놨죠. 저점 대비 60%. 그러니까 그 하루의 변동성만 가지고도 바닥이나 고점을 인식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 내용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이 텍스트만 있지. 그러니까 캔들 하나를 가지고 이 캔들 하나, 4대 천원 캔들 이 하나하나를 가지고 1시간씩 교육을 해드려요. 완벽해야 되거든. 그냥 대충 이런 모양이 떴어 이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 보면 뭐예요? 편입은 어디서 하는지, 차익 실현은 어디서 하는지. 편입 구간, 차익 실현, 편입 구간, 손절 구간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걸 윤정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결론적으로 그 다음 범위 보시면
주봉 범위를 보시면은 상승 형태 확인형 뜨고 지금 마지막 차트가 오는 거예요. 이거죠. 땡겨서 볼까요? 땡겨서 주봉에서 상승 형태 확인형 포스코 케미칼 주봉 변형 상승 형태 확인형 맨 처음 보여드릴 때 요 자락 아니에요? 요런 자락들 17만원 18만원 19만원 넘겨 신고가 나올 때 거기서부터 얼마에 또 21만 3,500원이니까 10% 20% 계속 캔들 하나가 그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화면 보여드리는 게 매집 캔들 매직 시그널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울기 모든 거를 다 합산을 해서 놓고 보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게요 포스코 케미칼이요 뭐 포드에서 이번에 또 수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 그럼 보도자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에서도 이렇게 수급 범위 또 상승 형태 확인형 또 상승 장악 확인형 수급만 확인되면은 눌림목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10월 11일이에요. 신고가에 대한 부분 저기서 수급만 좀만 더 들어오면 뚫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에서 이제는 슬슬 포스코 케미칼로 옮겨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10월 달의 전략이었어요. 10월 내내 포스코 케미칼은 문자만 한 20번 이상 나갑니다. 하루에 뭐 2통 3통도 나가니까 나갈 때는 자 보세요. 이게 포스코 케미칼이고요. 이게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 2차 전지의 가장 시가총액이 큰 LG에너지솔루션 10월 저점 찍고 42.89% 올라왔습니다. 삼성 SDI 시가총액 5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비싼 업체예요. 그 삼성 SDI가 41.53% 올라왔습니다. 10월 첫 거래일 10월 4일 저점 찍고 LG화학이 시가총액 6위입니다. 9월 말 저점 찍고 32.02까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6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7번째로 비싼 SK이노베이션이 9월 30일에 저점을 찍고 35.44%. 우리나라에서 18번째로 비싼 포스코 케미칼이 45.25%가 올라왔습니다. 한 달 만에. 그런데 왜 소형주 잡주에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려고 하단 말이에요. 압박님이 금양의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니까 올려드린 건데 압박님이 금양 8월 4일 들어가셔서 수익 내고 그리고 또다시 10월 13일 수익 내고 10월 13일 날 상한가 10월 28일 날 상한가 들어갑니다. 이 금양이라는 종목이 이제 지금 시가총액 2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잡아드린 거고 나머지는 다 보시면 금양의 주식수는 지금 5,800만 주예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주식수가 3천만 주입니다. 지금 7만 원에 육박해 있죠. 다시금 2조를 넘기려고 해요. 2조. 8월 10일이 사상 최대치 고점입니다. 근데 양봉이면 상관없는데 꼬리를 달아서 그래서 압박님은 차익 실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재편입 9월 8일 날 또 사상 최대치를 뚫었어요. 그래 또 차익 실현 또 재편입. 이번에 또 사상 최대치의 고점을 뚫었죠. 화요일 날. LG노텍 3월 20일 날 고점 찍고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7월 28일 날 시가총액 얼마? 8조 9조까지 올라왔죠. 8조 9조. OCI 마찬가지 2조 원대 시가총액 작년 9월 28일 날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올해 6월 28일 날 차익 실현 그리고 지금 하나솔루션 위주로 지금 집중돼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계속 압박님의 완전히 오아시스야 그냥. 에코프로 BM입니다.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다 이렇게. 이거 보면 또 뭐라 나와 있어요. 미래나노테 폭스코 엠텍 짝짓기 매매하고 독수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G화학 저렇게 8%. 이게 수익을 내는 방법이에요.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냥 뭐 심심해서 해봤어요. 농담이 아니라 오세요. 홈페이지 찾아서. 돈 과금이 비싸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윤정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수익률 대회 8번 우승한 건 지금 안 나와요. 요즘에 가려놨더라고요. 프로필 화면 보시면 여기 조선일보 이렇게 나와요. 조선일보 인물 검색하고 제휴가 돼 있어요.
상세 프로필. 응?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고 도서 10권 만들어서 그걸로 교재로 쓰고 방송은 뭐 25년 했고요. 35년의 주식 노하우. 응? 윤정도를 어떻게든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교육 자료도 많고요. 홈페이지 내에 뭐 다시 보기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수익이 목적이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시가총액 2위짜리 종목에서 한 달에 40%의 수익을 내드리는데 수익 얼마나 나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전체 포트의 기준은요. 금양이나 이런 종목 포함 안 시키고 포트의 기준에서만 20%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저 가격에 회원가입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요 이제 마무리 짓고 질문 주신 이제 유니드 또 들여다 볼 텐데 우리가 이거 보시면 돼. 이거. 윤정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물 검색이 이렇게 나와요. 수익률 대회 8번 우승하고 그리고 35년 증권 카드. 35년. 이게 35년 된 거예요. 증권 카드가. 대단하지 않아요? 강연 회장 오시고 그러면 저거 보여드린다고 윤정도가. 누군지는 알아야 뭐 믿고 따라가든 뭐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35년 된 증권 카드가 뭐 쉬운가요 그게? 그리고 한국거래소 지금의 이제 그 KLX 증권선물거래소 비제도권 인사는 안 불러요. 그러니까 증권사 뭐 이런 쪽에 금융사 대표이사 이런 분들 불러서 강의를 하지. 근데 윤정도를 불러도 강의를 해. 윤정도를 불러도 언제? 2005년도에 벌써 검증이 된 거예요. 유일무이합니다. 전혀 없어요. 윤정도 이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전무후무하고 보도자료 다 나와 있고 2005년도 당시 이게 수익률 대회 1등한 상장이에요. 7,681% 10주 만에. 10주 만에. 저런 수익들을 발생을 시켜서 수익률 대회 우승을 해야 그래야 콧방귀나 좀 끼고 그러는 거지. 그냥 어디서 검증도 안 된 친구들, 자기 계좌 얼마 한번 만져보지도 못한 친구들, 그런 계좌, 그런 친구들한테 돈, 간접 운영해달라고 그렇게 해봐야 수익이 나겠냐고요. 자기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있는 거 솔라당 다 까먹고 전문가 한번 해보겠다고, 깔짝깔짝 대서 나온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께 뭐를 해줄 수 있냐고. 그죠? 그래서 빠르게 이제 프로필 화면 넘겨드리고 홈페이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종목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올려놓으세요. 채팅방에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방송국에서 진행하던 전문가들 모아놓고 수익률 대회 했을 때에도 제이데이 파트너스가 뭐 윤정도 회사지 뭐요. 이런 수익을 다 가져가셔야 돼. 대형주에서 누구나가 듣고 아는 종목에서 초대박의 수익을 저렇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오셔가지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24시간 전화를 주세요. 당장 아침부터 혼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손실 나서 엉엉 울지 말고 완벽한 수익을 가져가십시오.